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트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걱정을 했었는데, 눈을 뜨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할 것 같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그릿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사게 된 이유가 테드 강연에서 동양인 분이신데 굉장히 테드 강연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생각만큼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서 찾아낸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항상 이제 좀 결론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연구 과정과 그런 사례들이 네, 흥미롭게 써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되게 많은 기대를 했는지, 네, 그래도 배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네, 제가 좋았던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엔젤라 더코어스라고 하는 저자분인데요. 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 연구의 수석 졸업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도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석사학위, 또 심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인데, 자, 이분이 쓰신 그릿에 관한 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Q나 재능,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게 바로 그릿인데, 그러한 힘, 인내심과 좀 비슷한데 인내심보다 좀 더 강력한 말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릿. 자,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요새는 이제 IQ보다는 메타인지가 높아야 메타인지, EQ가 높아야, 메타인지가 아니라, EQ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IQ는 그냥 지능지수에 해당하는 거고, EQ는 감정지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잘나고 머리 좋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에서 잘 어우러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메타인지가 그냥 튀어나왔는데, 메타인지는 우리가 학습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학습할 때도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모르면 향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 그릿의 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공한 사람들. 저도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공부하면서 그에 따른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29페이지에 보면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으며 또 두 가지 특성이 있었다. 두 가지 특성.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했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바로 회복합니다. 회복력이 강했고, 그리고 근면했다.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 성실한 거. 근데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회복력이라고 하는 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했을 때는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생각하고 내가 막 실패했을 때는 영원히 실패한 것 같고 회복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복력이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면함.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냥 내가 이거 원해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자, 그래서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열정도 있으면서 끈기도 있는 것. 자, 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윌 스미스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던 윌 스미스가 이 사람에 대한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에 대해서 이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해왔다. 과거에 그가 한 말 중에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로 근면성을 가진 겁니다. 근면성. 그러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매일 끊임없이 똑같은 계속 노력을 하시는 분들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한 근면성. 그리고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이란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윌 스미스가 연예인으로 최고 자리에 오른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것.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릿을 가진 사람들, 어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릿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자,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열정과 끈기로 완벽한 이제 본보기를 보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관심이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 자체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푹 빠져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 둘째는 연습이다. 그럼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좋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몇 시간이건 몇 주건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목적, 내가 꼭 이 일을 해내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 잘 될 거라는 희망.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것. 이 네 가지 심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훈련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내부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매일 연습을 해요.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습을 하지만 매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게 향상되는 폭이 되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연습을 하는데 내가 향상이 되는 게 맞나? 근데 여기에 조깅을 하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하는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매일 조깅을 1시간씩 하는데요. 조금도 빨라지지가 않아요. 수천 시간을 뛰었는데도 제가 올림픽 출전 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 만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 참 흥미롭네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겠죠? 예쁜 옷도 입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왜 계속 조깅을 하는데도 왜 향상이 없나? 그러니까 웃으면서 코치도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민망한 듯이 물어봤던 사람이 웃으니까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은 것. 자, 첫 번째는
도전적인 이제 목표를 설정한 후에 연습 때마다 그 기록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의 어떠한 능력을 그냥 그 능력이다, 나의 수준은 이만큼이다라고 한정 짓지 말고 그 능력을 돌파하려고 이 의식적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근데 여기 이제 조깅하신 분은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뛴 거예요. 어떤 기록을 깨려는 의식이 없이. 의식적인 연습.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냥 하는 것 말고 의식적인 연습.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에는 특별한 게 없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인 목표.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그리고 완벽한 집중과 노력.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과 그냥 멍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노력한 후에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항상 제가 하는 수업을 가끔 보면서 되게 지적질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너무 말이 빨라. 애들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왜 자기가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빨랐구나. 좀 더 느리게 해봐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흥분하면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들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을 또 너무 빨리 하면 그게 또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할 때 좀 말을 차근차근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느리면 또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되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습과 연습의 질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했더니 만족감이 모두 증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식적인 연습을 이제 가르쳐 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학원에서 지도를 하시면서. 자, 만화와 이야기를 곁들인 학습 자료를 나눠주면서 의식적인 연습과 효율성이 낮은 학습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학생들에게 스스로 연습하게 했다.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애초 재능과 상관없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길렀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자, 그렇잖아요. 쟤는 정말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나.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노력해도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의 재능과 상관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도 지적을 했대요. 자, 그리고 아직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목표를 달성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전문가들이 연습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줬다. 자,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능력이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너무 안 되는데 계속 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머리가 딸리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너무 노력해도 안 될 때. 근데 이럴 때 그러면 너는 거기서 끝이야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사실 학생들이 하다 보면 이제 좌절감도 겪고 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 넌 안 돼. 너는 공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럴 때는 아, 아니야. 네가 잘못해선 아니야. 다시 방법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을 통한 향상을 보이게 하고 그러면 이런 의식적인 연습 방향을 한번 바꿔서도 해보고 네가 한 게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깨닫는 점은 연습을 습관화하라라는 제안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대요. 연습을 습관화하는 거. 그럼 우리가 그릇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성공의 필수 요소. 그러면 연습을 습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일상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연재 만화 피너츠의 만화가 찰스 슐츠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와 면도를 하고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작업실로 가서 아이들이 학교할 때까지 햄과 샌드위치와 우유로 점심을 먹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자, 또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작가는 남편과 아침에 커피를 마신 다음 작고 초라한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오후 2시까지는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쓰는 걸 일과로 삼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 의식적인 연습,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의식적인 연습. 자,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자,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의식적인 연습을 할 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향상이 어느 순간은 뭔가 정체된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연습을 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험. 그러면 실패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우 저 사람 실패했어. 사업이 실패했어. 막 이렇게 실패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실패라는 인식 자체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실패가 정말 나쁘고 안 좋은 거다. 제가 저희 딸에게 엄마는 이러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경영 쪽을 배워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라고 했더니 TV 드라마에 맨날 사업 실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엄마 맨날 TV에 보면 사업 실패하는 게 허다한데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서 도전도 하지 않고 실패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 실패가 나쁘다는 인식이 이제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에게도 이제 아이들을 그릇을 길러주기 위해서 실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 실수를 하고도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막,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잘못됐을 때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블록이 5개 쌓여 있는 줄 알았네. 다시 세어볼까? 블록이 5개인 줄 알았구나. 사실은 6개야.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을 하면서 뭔가 황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좀 틀렸어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면서도 실패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이제 공부를 할 때 못하면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혼내는 방법도 정말 과제를 게으르게 안 해왔다거나 아니면은 할 수 있는데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혼내줄 필요가 있지만 그 친구가 정말 했는데 문제를 틀리거나 자기가 정말 몰랐을 때는 절대 혼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 때까지 계속. 왜냐면 그 친구가 모르는 건 학습의 양이 이제 누적된 양이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친구가 틀려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이제 배우고 알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이제 혼낸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모두, 이 말이 되게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재능뿐만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한계에 직면하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난 여기까지야. 이건 안 되겠어. 이런 한계가 사실은 더 많다고 해요. 우리는 시도했다 실패하면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또 겨우 몇 걸음 가보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방향을 바꿔버린다. 자, 어느 경우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까지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릿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릿이다. 네. 이 책에 이제 그 그릿에 관한 아이들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성공에 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아이들에게 그릿을 길러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건 사실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2제곱. 그래서 노력이 더 배로 필요한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끈기와 인내심. 네,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릿이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오늘의 책 그릿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으쌰으쌰 힘내셔야 되니까 네, 저녁에는 마음 편히 긴장 풀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